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류낙형입니다. 오늘은 법인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 이제 개인분들도 또 특히 이제 자산가분들 또 뭐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과도 관계가 이제 깊은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물어보신 내용이라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PT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보험금과 이제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죠. 또 상속을 포기하면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죠. 자, 그래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또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재산인 거죠. 이게 이제 이슈가 그전에도 많이 됐던 건입니다. 보험금이 이제 상속재산인가? 조금 좀 여기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종신보험이든 뭐 그 외 보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가입하고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실제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누가 불입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보험료를 아버지가 불입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뭐 자녀가 수익자고 아버지가 보험료를 이제 불입한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보험회사가 당연히 수익자인 자녀에게 보험금은 지급할 텐데 이 경우에 이게 상속재산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민법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놨죠. 예, 민법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민법상 말고 다른 부분들은 상속재산일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민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예,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버지께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아버지가 준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게 종신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에도 준용이 되니까 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본다. 예, 상속인이라는 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이제 상속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고유의 재산으로 본다. 즉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 되는 거죠. 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다만 예, 상속증여세법상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받은 그 보험금이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예,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라는 의미인데 다만 세법상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는 된다. 그래서 예, 그럴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된다. 아주 애매하죠. 예, 결국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예, 국세청 입장은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니까 세금은 내줘. 이런 의미입니다. 예, 민법상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니까 세금은 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수익자고 자녀가 만약에 그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자녀, 소득 신고를 하고 있던 자녀가 예, 보험료를 내면서 자녀가 그 수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런 문제를 따질 거는 아니죠.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아들 재산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 아버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예, 자녀는 수익자고 이제 그런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니까 예, 세금은 상속세는 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예, 빚이 많아서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금은 자녀들이 수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능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민법상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국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속을 포기했어도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보험금으로 왔을 때 채권자들이든 국세청이든 예, 그것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국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았죠. 그런 경우가. 자,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예, 그죠? 위의 얘기잖아요, 그죠? 상속을 포기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예, 상속 포기자가 받은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이 앞에서는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관없지, 이게 강제 집행도 당하지 않고 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을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예. 그래서 납세 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 제24조가 개정되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을 여전히 할 수는 없지만 상속을 포기했을 때 과거에는 채권자들이나 국세청 모두 이거를 회수해 갈 수 없었는데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험금을 자녀들이 받았어도 채권자들이나 나라에서는 그걸 가져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서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결국에는 세금은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예. 자,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 승계는 피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체결한 보험계약 그것으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를 승계한 거로 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애매하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속은 포기했는데 보험금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하니까 세금 거둘 거야 라고 국세청에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반론을 할지 반론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기존에는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들이나 국세청에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은.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국세청에서는 그 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 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승계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 보험금은 세금은 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보험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또는 뭐 한 절반쯤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납입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자녀나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형편, 즉 그 신고된 소득 또는 출처가 확인된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받을 사람들, 수익자가 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들이나 자산가들이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한번 바꿨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험료 납입자를 귀찮아도 한번 바꿔줬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또 자산가나 대표님들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만 하시면 뭐 잠깐의 귀찮음만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참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오늘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